바닥을 효과적으로 구획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바닥이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고요. 여기서 어떤 심리적인 구획을 하는 거겠죠. 벽을 쳐버리면 완전한 구획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곳과 이곳의 색채를 다르게 한다. 또는 마감재를 다르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높이의 변화를 준다. 이 세 가지고요. 천장의 마감과는 관련이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색채와 마감재는 완전한 구획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차이점을 줄 수는 있겠고요. 단 차이를 다르게 해버리면 이 실과 이 실은 좀 다른 실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색채나 마감재보다는 단 차이가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주거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는 방법. 데드 스페이스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 쓸 수 없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데드 스페이스고, 또는 문을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열었을 때 문이 열리기 때문에 비워두는 공간, 이런 것들도 데드 스페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플랫폼 가구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구라고 보고 있어요. 의자로 쓰다가 갑자기 펼쳐서 테이블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플랫폼 가구라서 데드 스페이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기능과 목적에 따라 독립된 실로 계획한다인데, 공간이 되게 좁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실과 이 실을 다르게 해버린다라고 하면 요 사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데드 스페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실보다는 트여있는 공간을 두는 것이 이 공간을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침대나 계단 밑 등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아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수납장을 짜서 책을 넣는다거나 하면 데드 스페이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가구와 공간의 치수태계를 통합하게 되면은 빈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3m다 라고 했을 때 2.7m로 가구를 짠다. 이러면은 30cm가 데드 스페이스가 돼요. 그런데 가구 자체를 3m에 꽉 채워서 계획하게 되면 데드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천창 채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천창 채광과 측창 채광을 구분해서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이 이렇게 있으면 벽 쪽에 붙은 것이 측창 채광이 되고 천장에 붙은 것이 천창 채광이 됩니다. 측창 채광에 비해 3배 정도 채광량이 많아집니다. 일단 적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이고, 옳은 것은 비마기에는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측창은 아무래도 이렇게 어닝이나 어떤 캔틸레버만 빼도 물이 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막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고요. 조도 분포가 좀 균일하게 됩니다. 빛이 이렇게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도 분포는 균일하게 되고, 측창은 한 곳만 떨어지고 한 곳이 어두울 가능성이 높아요. 근린의 상황에 대해 채광을 방해받는 경우가 적은 편이고요. 측창 같은 경우엔 이 옆에 이웃에 바짝 붙은 어떤 건물이 생기면은 채광에 방해를 받기 쉬운데, 건물이 좀 높이 올라가도 천창은 측창에 비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적어집니다. 균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뭐 거의 유사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형태가 불규칙적인 형태보다 시각적 중량감이 크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진다인데, 예를 들자면 1, 3, 5, 7 이렇게 크기를 가진 숫자를 기반으로 몇 배씩 커지는 것들이 기하학적인 형태고요. 불규칙은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막 나열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으로 정리된 것보다는 더 무겁게 느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서 틀린 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크기가 큰 것은 작은 것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게 맞고요. 세 개 속성 중 명도, 채도에 따라 크게 작용되는데, 밝은 것이 좀 가벼워 보이고요. 선명한 것이 가벼워 보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볼 수 있고, 복잡하고 거친 질감이 단순하고 부드러운 질감보다 중량감이 좀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울퉁불퉁한 거랑 매끈한 걸 두고 봤을 때 울퉁불퉁한 쪽이 조금 더 무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펜로즈의 삼각형에 나타나는 착시의 유형입니다. 이 펜로즈의 삼각형은 삼각형이 어떤 무한대로 이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어떤 착시인데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그런 도형인데요. 이 세모가 꼬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도형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영리 도형의 착시입니다.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여 일광, 조망, 그리고 시각 차단의 정도를 조절하는 수평형 블라인드인데요. 수평형 블라인드를 다른 말로 베네시안 블라인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떤 줄을 당기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승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을 돌리면은요, 이 하나의 판이 세워졌다가 눕혔다가 하는 거예요. 그것의 명칭이 베네시안 블라인드 또는 수평형 블라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실내 디자인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가장 먼 것은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순수 예술은 다른 실행 과정, 디자인 활동, 전문 활동, 전문 과정보다는 거리가 조금 더 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순수 예술은 미적 요소만 다루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한 회화, 벽에 걸어두는 그림, 이런 거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의 유효 진열 높이로서 우리 상품을 진열하는데, 너무 바닥에 있거나 너무 천장에 있으면 우리 시야에서 많이 멀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약간 낮추었을 때 가장 좋은 그런 높이를 말하는 거고요. 850에서 1250입니다. 약간 내려다봤을 때 좀 편안한 높이, 그것이 850에서 1250 사이 골든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창과 문은 좌식 생활에 따른 인체 지수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문도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높이에 맞기 때문에 섰을 때보다는 좀 낮게 창이나 문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 문도 심지어 키가 좀 큰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단을 높여서 이 밑에 어떤 짧은 기둥을 두고 이 아래쪽에는 바람이 통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땅의 습기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닫이문, 들문 등으로 내부 공간의 융통성을 도모하였다라고 하는데, 실과 실 사이에 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아예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벽 쪽으로 닫아버려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융통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겨울철 난방을 고려하여 기밀하고 폐쇄적인 내부 공간으로 계획하였다라고 하는데, 북부지방 아니면 차라리 중부지방 그쪽은 평면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폐쇄적으로 해서 중간에 부엌을 두고 방문을 안쪽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굉장히 폐쇄적으로 공기를 차단하는 그런 구성으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남부지방은 아무래도 일자형 평면 이렇게 해서 대청마루를 앞에 두고 바로 외기와 접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툴의 종류 중 편안한 휴식을 위해 발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보통 스툴은 등받이가 없고 팔걸이가 없고 이렇게 앉는 자리만 있는 것이 스툴인데요. 굉장히 낮게 해서 발을 올려두는 용도로 쓰이는 것은 오토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화 조명 중 코브 조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브 조명은 천장 또는 벽 구조체에 의해 광원의 빛이 천장 또는 벽면으로 가려지게 해서 반사광으로 간접 조명하는 방식을 코브 조명이라고 합니다. 광원을 넓은 면적의 벽면에 매입하여 비시타적인 효과, 벽 전체를 어떤 광원으로 해서 창인 척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조명기구를 숨겨서 이 벽 전체가 빛이 들어오는 창처럼 보여주는 것, 광창 조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벽면의 상부에 위치하여 모든 빛이 아래로 직시하도록 하는 것은 직부등에 대한 설명이네요. 건축 구조체로 천장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그 밑에 루버나 유리, 플라스틱 같은 확산 투과판으로 천장을 마감하는 것, 이것은 천창 조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코브 조명은 이렇게 천장의 일부를 가려서 거기에 조명이 들어가서 조명하는 방식입니다. 단독주택의 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네요. 거실, 계단, 공용 화장실까지 가까이 두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거실과 일체화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거실의 일부를 현관으로 만드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위의 설명과 비슷한 개념이었고요. 현관의 위치는 도로의 위치와 대지 형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진입하자마자 거의 바로 현관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굳이 막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주택 측면에 현관을 배치할 경우, 주택이 이렇게 있고요. 보통은 중앙에 이렇게 현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거실로 바로 가거나 방으로 바로 가거나 좀 편리한데, 긴 주택이 있다고 하고 측면에 현관을 배치할 경우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런데 동선이 좀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길이가 좀 길어지는데 복도 길이 단축에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4번은 틀린 답이었습니다. 자, 상점의 판매 형식 중 대면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얼굴을 면하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진열장이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손님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서로 마주보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장대나 계산대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요. 이 쇼케이스 위에서 바로 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귀금속 또는 소형 고가품 판매점, 핸드폰 같은 거 안에다 넣어놓고 뭐 주세요 하면은 여기서 점원이 바로 꺼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 뭐 금목걸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고객과 마주대야 하기 때문에 상품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진열된 상품을 자유롭게 직접 접촉은 안 되죠. 진열장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요. 이것은 측면 판매에 대한 설명이에요. 점원도 옆에 있고 손님도 옆에 있어서 이렇게 책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뭐 이불이나 옷 같은 거 고를 때 측면 판매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직접 옷을 만져보고 뭐 대보고 책을 꺼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택이 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측면 판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서 지금 문제는 대면 판매에 대해 옳지 않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광 조절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먼저 커튼은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 가려줄 수 있고요. 루버도 이렇게 목재를 가지고 길게 배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햇빛이 되게 많이 들어올 때는 햇빛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블라인드도 내리면 햇빛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코니스는 조명 형식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코너에 조명을 대고 반사하는 간접 조명 방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감, 텍스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질감의 형성은 인공적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나무의 질감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바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촉각에 의한 질감과 시각에 의한 질감으로 구분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좀 매끈한가, 또 이것을 만져봤을 때 매끈한가, 두 가지 다 질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리나 거울 같은 재료는 높은 반사율을 보이고 있죠. 차갑게 보인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좁은 실내 공간을 넓게 보이도록 할 때는 밝고 매끈한 질감을 사용합니다. 밝아야 공간이 넓어 보이고 좀 매끈해야 반사가 되어서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요소는 벽, 바닥, 천장 이 정도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벽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조형적으로 가장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벽은 바닥에 비해서 기둥이 튀어나온다거나 했을 때 통행에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더 자유로운 것은 천장입니다. 천장은 막 돔형으로도 하고요. 곡선으로도 하면서 이렇게 턱을 되게 많이 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었고요. 바닥은 높이 차이를 통해 공간의 영역을 좀 분할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시대와 양식에 의한 변화가 현저한 데 비해 바닥은 매우 고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천장은 시각적 흐름이 최종적으로 멈추는 곳이기에 지각의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 천장은 시각적 흐름이 가장 마지막에 멈추는 곳이기도 하고요. 천장이 굉장히 화려하면 집 전체가 또 화려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자, 부엌 작업대 배치 유형 중 기역자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역자형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택에 많이 있는 형태고요. 부엌과 식당을 겸할 경우에 많이 활용돼요. 이 부분에 테이블, 식당을 놓기가 좀 편해서 많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작업면이 넓어 작업 효율이 높기는 해요. 일자형에 비해서. 그런데 뭐 디귿자형이나 아니면 병렬형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가장 높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작업을 위한 동작 범위가 일정한 범위에 놓이므로 편리하다. 이것도 어떤 주관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뭐 편리한 편에 속합니다. 한쪽 면에 싱크대를, 한쪽 면에 가스레인지를 놓으면 좀 편리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부엌해서 작업 삼각형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냉장고와 싱크대와 가열대가 이루는 삼각형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역자형 주방입니다. 냉장고가 여기 있고요. 싱크대와 가열대가 이루는 삼각형이에요. 싱크대, 개수대, 그리고 가열대, 가스레인지. 이것의 거리에 대한 삼각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배선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색의 심볼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황색의 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황색일 때 바탕은 무엇이 가장 눈에 띌까? 인데요. 바탕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밝은 노랑이기 때문에 황색, 어두운 노랑이라는 말은 없지만 일단 황색, 노랑이라는 것은 밝고 명도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명도인 흑색이 가장 눈에 띈다 입니다.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고정창은 일반적으로 형태의 제약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어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해도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연다, 옆으로 열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좀 불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창은 형태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자유로이 디자인할 수 있고요. 미서기 창은 경사지게 열리지 않습니다. 경사지게 열리는 것은 뭐 미들창,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열리는 창이 있습니다. 얘는 미들창 또는 프로젝트 창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경사지게 열리는 것이고요. 미서기 창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나눠서 이렇게 열어서 두 개가 겹치도록 하는 겁니다. 경사지게가 틀렸고요. 여닫이 창은 두 짝 이상의 창이 좌우로 개폐된다. 이거는 두 짝 이상은 아닙니다. 한 짝도 미닫이 창이 될 수 있어요. 한쪽 미닫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짝 이상이라는 말 틀렸고요. 개폐에 있어서 실내 공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는 부분에다가 사람이 막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나 가구를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안 돼요. 윈도우 월은 밖으로 창과 함께 평면이 돌출된, 평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것은 베이 윈도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윈도우 월은 아니었어요. 디자인의 원리 중 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조화로운 겁니다. 인간의 주의력에 의해 감지되는 시각적 무게의 평형 상태를 의미한다. 시각적 무게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조화롭다입니다. 일단 이게 답이고요. 디자인 요소들의 규칙적인 순환 플러스 운동감은 리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전체적인 구성 방법이 질적 양적으로 모순 없이 질서를 이루는 것. 질서는 통일 쪽에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화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화를 이룬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구성이 질서를 이룬다 했기 때문에 통일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중심점으로부터 확산되거나 집중적인 양상, 중심점으로부터 확산되는 것. 방사 리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2번 현실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실적 형태,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는 대부분이 자연 형태입니다. 자연 형태는 아무래도 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자연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라고 했고요. 자연 형태 플러스 인위적 형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현실적인 형태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연에서 만들어낸 것들도 현실적 형태 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이 자연 형태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인위적 형태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위적 형태는 사람이 만들어진 형태예요.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자연에서 나오기 힘든 모양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고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휴먼 스케일과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나오기 힘든 이런 십자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형태, 사람의 모양과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좀 있고 인위적 형태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썼을 때 좀 편리하게 많이 만들어요. 뭐 책상, 의자 이런 것들도 사람이 앉았을 때 좀 작업이 편리한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휴먼 스케일과 맞춰서 만드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시대성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조선시대에 쓰던 모양하고 지금 현재 쓰던 모양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똑같진 않고요. 현대에는 조금 더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다면 그 예전에
쓰던 것들은 조금 더 자연을 따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형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보이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현실적 형태는 자연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형태 플러스 인위적 형태 두 개를 합쳐서 현실적 형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표준 코리안 스탠다드 채택하고 있는 표색계는 먼세례 표색과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 혼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가법과 간법이 나와요. 가법은 색을 합치면 합칠수록 밝아지는 거고요. 간법 혼색은 색을 합치면 합칠수록 어두워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명에서 많이 쓰이는 게 가법 혼색이고요. 색상, 색료, 물감 이런 거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간법 혼색입니다. RGB, 가법 혼색하면은 백색이 된다가 먼저 옳은 거고요. CMY는 간법 혼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색이 아니라 암회색이 돼요. 굉장히 어두운 색.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법이라고 표현을 했고 암회색. 가법이 틀렸고요. 네, 백색이 틀렸죠. 그리고 여기서는 간법이 틀렸고 RGB는 가법 혼색하여 백색이 되는 I입니다. 그래서 가법은 RGB, 레드, 그린, 블루를 합쳤을 때 점점 밝아지는 가법 혼색 해서 백색이 되는 거고요. 간법은 CMY 그리고 K는 검은색이니까 빼고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를 합치면 합칠수록 어두운 색상이 됩니다. 그래서 간법 혼색이 되는 거고 다 합치면 어두운 회색이 됩니다. 자, 어두운 색 가운데서 대비되어진 밝은 색은 일단 어두운 색과 밝은 색에 대한 대비예요. 밝은 색, 명도가 높은 것, 어두운 색, 명도가 낮은 것 해서 밝은 색 가운데 있는 어두운 색은 더욱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명도에 대한 대비 현상이었습니다. 자, 강제, 철의 인장 강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상온이 아니라 250도. 합성수지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잘 늘어나는 성질 연성, 잘 펴지는 성질 전성 두 개가 좋아요. 열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식으면서 모양을 잡는 그런 건데 이게 자가라고 했고 표면에 상초가 나기 쉽다.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표면에 상초가 나기 쉬운 거는 마모성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앞에 있는 설명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건물 단열재는 흡습성, 습기를 흡수하는 성능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에 대한 문제였어요. 단열재에 수분이 침투하면 열 전도율이 증가를 해버립니다. 물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그 빈 공간으로 이렇게 어떤 단열재를 만들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체가 하나 있고 단열 공간은 공기로 비워두고요. 또 안에 벽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물기가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열 전도율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진공층에서는 열이동이 거의 없다가 물이 들어가 버리면 열이동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인데요. 보통 열 전도율이라는 것이 고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렇지만 단열재 자체가 고체라고 보고 이게 물을 먹으면 열 전도율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죠. 다음 중 결로 발생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붕의 기울기랑 결로 발생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결로 발생은 습기, 환기, 그리고 단열 요 세 가지입니다. 환기를 통해서 습기를 없애주는 거고요. 단열을 잘해서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단열재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 전도율이 낮은 거는 좋아요. 단열재가 해야 되는데 비중이 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공기층을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낮게 되는 거고요. 부피에 비해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럼 비중이 높아져요. 그래서 무조건 무거운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